안녕하세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와 놀자 깨타투 박제니입니다. 최근에 바로 오늘 14일인데요. 13일 날 전날 코웨이가 주주 이제 밸류업 공시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미 코웨이는 밸류업 공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코웨이 밸류업 공시에 제가 관심을 좀 가지는 이유는 그 전에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이제 코웨이가 너무 지금 배당도 낮게 하고 이 주가 부양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배당도 늘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코웨이가 우리가 이렇게 뭐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밸류업 때 어떤 내용을 진짜 세부적으로 담는지 좀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신 이제 집중 투표제를 좀 도입하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온라인 측에서 요구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코웨이가 했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2027년까지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순이익의 40%를 주주 환원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순이익의 20%를 주주 환원에 쓰고 있는데 이걸 40%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코웨이가 그동안 조금 이제 비판을 받아왔던 게 배당이 너무 많이 줄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알겠지만 코웨이가 원래 사모펀드가 이제 샀다가 그걸 사모펀드가 다시 이제 넷마블에 이제 넘겼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넷마블이 주주가 됐는데 최대 주주가 됐는데 당연히 사모펀드는 회사를 운영할 때 배당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사모펀드들은 어차피 펀드의 이 운용을 위해서 그 회사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당 많이 받아야겠죠. 왜냐면 언젠가는 이제 키워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키워서 팔려면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배당을 좀 많이 해서 주가를 많이 올리는 게 또 중요하고 또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년 동안 내가 오너라서 이 회사를 운영해야 돼. 그러면은 그 성장 자금을 좀 더 많이 마련하겠지만 그냥 난 몇 년 운영하고 갈 거라고 하면은 사실 그 성장이 필요한 자금보다는 좀 배당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 사모펀드가 주주였을 때는 배당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배당을 너무 작게 한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주가를 보니까 그렇게 주가가 나쁘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좀 주주 환원을 더 높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걸 이제 대표해서 온라인 자산 운용이 주주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주주 환원율은 4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랑 더불어서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다양성을 확보하겠다. 이제 거버넌스 선진화에 나서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들어간 게 뭐 다들 거버넌스 선진화에 나선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특히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온라인이 집중 투표제를 좀 도입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제 코웨이는 지배 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을 2026년까지 내년까지죠 87%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수준이냐?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 53%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0% 이상을 더 높이겠다 이런 건데 그럼 우리가 지배구조 핵심 지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핵심 지표는 거래소가 아마 이거를 만들었을 텐데요. 어떤 15가지의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 지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배당이 얼마나 좀 예상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담아져 있고요. 주주총회 4주 전에 이제 고시를 하는지 전자투표를 실시하는지 그리고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하여튼 15가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배구조가 좀 잘 지켜지고 있다. 가이던스가 좀 선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53%에서 87%로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사회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주총회는 원래 한 사람이 한 주 들고 있으면 한 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사회 선임할 때 이게 견제가 안 된다라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사를 한 5명 선임한다. 그럼 제가 500표를 갖게 되고 그걸 한 사람한테 몰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주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주 제한 3% 이상이면 주주 제한을 통해 가지고 이사회 그 이사를 이제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이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주주가 지분이 많으니까 찬성 반대 해버리면 이게 안 돼,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명 올렸어, 소액 주주들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지만 5명이면 그 후보가 5명이라서 500주가 되면 그 사람도 500주를 다 몰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만약에 사측에서 4명을 선임했으면 사측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4명을 다 돼야 되니까 표가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소액주주는 한 명한테 몰표를 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를 좀 대주주로부터 견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거고요. 이게 옛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선풍적으로 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한 주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이게 좀 퍼지기 시작했고 물론 지금 이거를 강제로 도입하는 나라가 있고 그냥 의무 도입이 아닌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무 도입은 아니고 상법상 가능한 상태인데 이거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까 말했던 핵심 지표 15개 중에도 이 집중투표제가 있거든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게 있죠. 이게 이 보고서가 의무화 됐는데 2019년부터는 2조 원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2022년부터는 1조 원 이상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5천억 원 이상의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들은 다 이게 의무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 상장사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때 어떤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핵심 지표가 있는데 그 15개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3일 회계법인에서 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보고 이 기업 지배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 이 핵심 지표를 얼마나 잘 따르고 있냐 이걸 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4년 이제 5월까지 이제 신고한 기업들 한 500개 정도를 이제 했는데 집중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3%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실 이것도 보면은 뭐 대부분 이제 좀 대주주가 오너가 없는 회사, 뭐 KT가 없죠. 약간 공기업 같은 데도 있잖아요. 주인 없어가지고 맨날 정권에서 막 낙하산 오고 이런 데가 좀 도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2조 원 이상이 한 5%고요. 2조 원에서 1조 원 되는 기업들은 1%, 1조 원에서 또 5천억 이상 이네들은 한 2% 정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중 투표제를 왜 도입하기 싫어하냐.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싶지 않다 이거겠죠. 왜냐면 소액주주와 오너 간의 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사실 지금 가장 큰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사실 이사회라고 다 만들어놨지만 이사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또 자료를 봐도 2023년에 이제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이사회 안건 중에 그 부결이 된 안건이 1%가 안 되더라고요. 이사회가 이걸 심사를 했을 때 0.7%만 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통과. 그래서 이제 거수기다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을 하는 이사도 있지만 사회이사도 있잖아요. 특히나 사회이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 그 독립성을 좀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비판도 하고 이게 무슨 안건이 올라오면 이게 과연 소액주주한테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한테도 똑같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오너한테만 좋은 건지를 이제 판단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판단을 맡아야 되는 이제 사회이사 이런 분들이 다 찬성만 던지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제기가 됐고 그렇다면 좀 소액주주들이나 오너가 아닌 주주들이 좀 이 이익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좀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채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 우리가 누군가를 후보로 앉혀서 그 이사회 구성 중에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좀 앉히자 이런 거였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상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이제 회사가 아닌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상법 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조 원 이상 회사들에게 집중 투표제를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도입하자라는 내용을 같이 좀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이건 좀 배제하고 먼저 이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이것부터 뭐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막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상장협회 혹은 뭐
한국경영협회, 경영자협회 이런 데서는 또 매일같이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중투표제가 투표제가 도입됐을 때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M&A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적대적 M&A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좀 이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한경협에서 이런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 뭐 일본이 50년 전에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했는데 그 왜 50년 전 사례를 따라가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을 좀 보니까 그 일본은 원래 1950년대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었대요. 이 일본에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원래 작았는데 그걸 열어주면서 그럼 외국인이 와가지고 막 우리 기업들 다 사가면 안 되니까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집중투표제를 좀 의무화하지 않는 나라가 됐고요. 그때 일본의 상황과 지금의 일본의 상황이 같냐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은 재벌 있죠. 거기도 오너가 있을 테고.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세습해서 막 경영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낮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이제 기반의 나라와 우리나라에 조금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이 거버넌스를 같은 선상에 두고 이거를 무조건 맞다 아니다라고 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집중투표제를 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눈치를 보는, 그래도 주주들의 좀 눈치를 보고 이런 것들을 너무 대놓고 막 솔직히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그동안 소액 주주들, 그냥 일반 주주들 눈치를 안 보고 경영을 해왔으니 당연히 이런 집중투표제까지 도입을 하자마자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너무 이 오너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식의 이제 경영 방식이 더 이상은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이후에 조금 들리는 얘기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깨타투 박지은이었습니다.